바로 연초 전략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쉬어갈 자리 맞잖아요. 네. 예,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좀 쉬어가자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뭐 예. 쉰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뭐 아예 그냥 누워서 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그래도 네. 계속 이제 숨을 예열을 고르는? 그 정도라고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견조하게 그 만기를 좀 소화를 했고요. 만기를 어제를 좀 놓고 보면 좀 파생 시장이 오히려 좀 현물 시장을 좀 방해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비록 오늘 좀 조정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0.3%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뭐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5,000포인트를 빨리 볼 가능성이 그러게요.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좀 낚여버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은 좀 질문이 좀 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의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또 타자니 굉장히 이제 선뜻 이렇게 담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만하고 좀 막연한 밸류가 있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기웃거리게 되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CES가 끝나고 뭐 정작 다음 주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그런 좀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단어를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이후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는지가 지금의 수급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은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30조 이상 나오고요. 예탁금은 90조, 그리고 CMA 대기 자금이 102조, 그다음에 예금에서 넘어오고 있는 자금이 20조 정도의 그런 수급의 그런 파괴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예전과 같은 특정 종목을 향해 가기보다는 시장 관련,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가 더 많이 빨리 오르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 100km 나간 사람이 100km 정도 들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100km쯤 나간 사람이 100m를 10초에 뛴다. 그러면 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엄청난 파괴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지수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종목들, 뭐 중소형주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어쨌든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CES와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일정상 모멘텀이 소멸된 그런 상황 이후에 1월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양봉입니다. 오늘 또 들어올리네요. 네. SK하이닉스는 한 1% 안 되게 좀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또 2시에서 3시 TSMC의 월간 또 매출 발표가 있어서 이후에 또 시장의 모습도 잘 면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시장이 좀 쏠려 있잖아요, 반도체.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는 날로 높아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기서 조금 이제 뭐 도박 관련된 좀 용어를 쓰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페어를 들고 가야 돈 잃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단어를 버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조정 상황에서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정도의 스피드와 이런 좀 힘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역시도 뭐 20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HBM 4 뭐 이런 쪽에서도 변함없는 절대 위치 전일 뭐 이런 강세를 좀 시연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뭐 밑꼬리 달고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에 따른 이제 그런 실적도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범용 메모리 플러스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네, 이제 네, 그런 네. 실적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천조전자 그리고 백만닉스 생각보다 빨리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5천 포인트하고 가로 세로 퍼즐을 맞추는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없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사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지금 시가총액을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55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연간 한 20조 정도 버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 양사가 분기에 20조를 버는데 삼성전자는 글쎄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더라도 4배 이상의 그런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데도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2배가 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싸고 둘 중에 하나는 너무 비싼 뭐 이런 좀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괜히 영업이익 100조 그리고 뭐 1000조의 어떤 시가총액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빅2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이라도 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나는 도저히 이 가격에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소부장 쪽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그리고 1월 초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조금 시장에서 우위를 보였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서 좀 요인을 찾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좀 작은 종목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뭐 SNS텍, 뭐 테스, HPSP,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좀 파운드리 최일선 종목들 중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려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먹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빅2에 대한 흐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끌고 가셔야 되고 없는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현대차 3인방. 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나란히 보기 좋게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네. 했습니다. CS2026이 정말 전폭적인 뭔가 기폭제가 된 느낌, 분기점이 된 느낌 뭐 이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일단 네.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두 개가 에이스 두 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를 내가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이 대형주치고는 굉장히 좀 강하죠. 뭐 그런 좀 변동성, 급등과 조정을 거친 변동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확실히 레벨업은 좀 진행 중이고 30만 원 중반 이상의 상향 평준화 수렴하는 과정을 겪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본연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북미 쪽에서 180만 대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그중에 이제 33만 대 정도는 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간 성장성은 뭐 훨씬 뭐 웃도는 이제 그런 성적을 좀 발휘를 했고요. 로보틱스 확장 기대감은 CES 쪽에서 얼마만큼 더 이제 증폭이 되느냐, 뭐 이미 이제 화제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주가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봤고, 로보틱스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 구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또 오랫동안 좀 주저앉느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로봇은 2028년 3만 대 양산이라는 시기와 또 수량에 대한 특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훨씬 또 불확실성이 좀 적은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게 특정이 되다 보니까 멀티플 무한대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강조드립니다만 제품보다 나은 부품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싼 로봇 관련된 종목이 저는 현대차일 수도 있다라는 좀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좀 던져드리자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교롭게도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그런 지금 관계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뭐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 위아도 그렇고, 역시 이제 2세 승계를 위한 이제 그런 작업이 아직도 100%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를 하려는 쪽에 지분이 있는 쪽의 주가를 좀 높여가면서 어쨌든 현대 모비스를 품어야지만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30조에서 35조 정도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2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가 6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장에 판다고 해서 팔아서 6조에서 7조 정도의 현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배 구조에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모비스의 지분을 떠와서 현대차를 지배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는 향후에도 그렇게 나빠지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좀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 자기 자본, 그러니까는 연결 기준 말고요. 그냥 별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한 85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정도니까 저는 프리미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현대차의 자기 자본 정도 수준 8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맞춰 놓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한 40만 원 초중반 정도 될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멀티플, 그러니까는 100조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은 그 이후에 로보틱스의 파운드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새로운 스토리와 내러티브와 함께 100조를 향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한 상방향으로 한 20% 정도를 열어두고 향후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더 빠른 속도를 낼지에 따라서 좀 가늠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특별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또 덕후로서 하실 말씀이 여기서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눈여겨볼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나와요. 16% 그리고 그 절반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8% 강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 베네수엘라 야욕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국방 예산 늘린다고 그러고. 예. 좀 질문이 저한테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방산주들이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정한 밀리터리 덕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분기 좀 수주 공백이 있었죠. 10월 말부터 거의 한 분기 정도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평화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태동이 좀 있었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KF21과 FA50 수주 가능성 그리고 천무의 중동 수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차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방아쇠를 당겨준 이슈가 트럼프의 국방 예산 50% 증액 소식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향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시장 규모가 50%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테마에 끝날 가능성보다는 저는 신고가 그러니까는 신고가를 일제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비유를 하자면 나토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50% 증액을 했으니 약간 그렇죠. 이렇게 중국 식당에 가서 나는 짜장면 그럼 그 밑에 사람들 다 짜장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토도 너희들도 증액을 해라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00조국에서 2000조국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수주가 막 이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미국도 좀 살펴보면 1000조를 쓰는 그런 국가에서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물살을 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올해의 방산의 어떤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현시감이 있는 것은 필리조선소죠. 미국은 매년 2척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오커스 호주 쪽에도 공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업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1년에 한 척 혹은 1.5척 정도밖에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필리조선소가 이 한 가운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필리조선소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당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뭐 15%가 넘는 좀 강세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고등훈련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잉하고 어떤 계약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뭐 이렇게 빠르게 넘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그 가능성을 좀 높여가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전시 포탄도 뭐 300만 발에서 500만 발 정도를 지금 뭐 쟁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풍산 또 구리 가격 상승 부분도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풍산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뭐 미군의 무기가 다 이렇게 약간 앞서 있긴 합니다만 그 무기 중에서 이제 비궁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도 LIG 넥스원이 이제 미군 쪽에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무기인데, 관련된 종목도 오늘 LIG 넥스원도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역시 필리조선소 지분의 60%를 들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그래도 올해를 가장 빛낼 방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이지스함, 구축함에만 이제 이지스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투 체계를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는 이제 호위함, 구축함보다는 하나 좀 작은 이제 그런 함이죠. 3,000톤급 호위함에도 레이더, A사 레이더를 좀 탑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공 또 방어 능력을 키우는 이제 그런 사업이 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대당 뭐 20에서 한 40대 정도까지 이 시스템을 늘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 전 매출을 좀 키워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 또 재작년은 육상 무기 체계의 어떤 큰 흐름이 좀 있었다면, 올해는 땅보다는 물이나 공기 중에 떠 있는 이제 그런 좀 무기 체계에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에 대한 좀 관심을 높이는 게 현 시점은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화 시스템이 뭐 강세를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있는 하나 오션도 조선주의 탑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산주는 일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미국이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고, 그 종목 중에는 역시 이제 한화 쪽, 한화 시스템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섹터 이제 기자재 네. 이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도 방산이 붙으면 또 그렇죠. 더 올해에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조선이 자연스럽게 오늘 그렇죠. 이거와 연결돼서. 네. 오늘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예. 이제 아무래도 LNG에 관련된 네. 게 이제 연관이 되면서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한화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제 MRO나 군함 쪽으로는 한화 오션 쪽이 아무래도 함께 가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기 때문에, 요 LNG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MRO 관련된 이슈가 다시 따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화 오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섹터들이 사실 이런 종목과 기업들이 방산과 조선은 둘이 아니다. 네, 이거를 그렇죠. 오늘 증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방산 섹터까지 오늘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